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4학년 2학기 9단원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4학년 2학기도 9단원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등교를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죠. 선생님도 빨리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다른 친구들과 많은 더 재미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이나 느낌을 시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시회를 한번 하는 활동을 해볼게요. 국어책은 296쪽부터 299쪽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이나 느낌을 시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전시회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선택활동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활동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좀 어렵다 싶으면은 1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는 시를 내가 직접 지어서 직접 해보겠다. 그러면 2번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늘 2가지 활동 중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좋아하는 시를 골라서 그림을 그려볼 건지 아니면 시를 직접 쓰고 그림을 그릴 건지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먼저 296쪽 보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을 꾸민 작품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택활동 가운데서 한 가지를 골라 활동해 봅시다. 첫 번째, 시를 골라가지고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서 시화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야겠죠? 그 다음 시의 주요 장면을 떠올려서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과 함께 시를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동시를 꾸민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인일보에서 2013년에 기사로 난 것들입니다. 자, 내가 키우는 것들. 송촌리에 사는 권태현이라는 학생. 자, 나의 집 마당에는 개 2마리. 지금 개는 안 그려놨네요. 닭 5마리를 키웁니다. 닭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논둑에는 배나무 2그루, 사과나무 3그루를 그립니다. 여기 사과를 그려놨네요. 나의 마음에는 동네 한글 교실에서 배우는 한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글들을 많이 배워 이야기책을 읽읍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여러가지 동물도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꾸며본 작품입니다. 자, 2번째. 자, 소원이 뭐예요? 라는 장성자라는 학생이 쓴 시네요. 아들이 물었다. 엄마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그거 말고 꼭 하고 싶은 거요. 머뭇거리다. 공부하고 싶다 말하는데 눈물이 쏟아진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 찾아준 곳이 노인복지관. 한글 시 열심히 배워 고맙다는 마음을 닫아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리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고갯길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시집 올 때까지만 해도 버스가 하루에 한 번만 다니는 하늘 아래 첫 동네였네. 이거는 동시가 아니라 애가 있는 부모님이 쓰는 것 같아요. 공기 좋고 시냇물이 맑아서 냇가에서 김장도 새고 빨래도 했네. 친정엄마가 딸내미 보고 싶어서 좋아하는 과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실 때마다 버스 오지 않았네. 이 버스를 그려놨습니다. 고개 넘어 아래까지 꼬불꼬불 덩컹거리는 대관령길을 경운기 타고 모셔다 드리고 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네.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버스도 많이 다니고 우리 집에 차가 있어서 모시기가 쉬운데 엄마가 안 계시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를 골라서 그림과 함께 꾸며봅시다. 이제 시를 감상하고 시화를 그리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감상하고 시화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는 한자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한자 중에서도 시, 그리고 그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한자를 적어 볼게요. 한자를 읽을 때는 앞에 있는 글자가 뜻을 말해줍니다.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화는 시와 그림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여름이라는 시는 시화일까요? 네, 어울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름 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여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표시해 볼 거예요. 선생님처럼 색깔 있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표시하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한번 같이 생각해서 밑에다가 적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쓰는 걸 따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바다와 같이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을 다시 한번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다는 출렁출렁. 앞에 시와 비슷하죠? 그렇게 우리가 꾸며주는 말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꾸며주는 말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았나요? 선생님도 적어보았는데요.
이제 위에 시가 시화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시화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시화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시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시의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겠죠?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는데요. 관련 있는 단어 옆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테두리를 표시해주면 이 테두리 안은 시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시화는 모두 이해했죠? 자, 이제 나만의 시화를 그려볼 건데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그려보세요. 첫 번째는 앞에 나왔던 권오삼 시인의 여름이라는 시를 똑같이 쓴 다음에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시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봤어요. 선생님은 여름 중에서 여름방학에 관련된 시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여름방학이라고 지었습니다. 옆에다가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시를 적었고요.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변화. 내정초등학교이고 겨울인데도 얼굴에 활짝활짝 웃음꽃이 핀다. 내 얼굴 한순간의 봄. 나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수줍어 표정 관리 잊어버리고 얼굴에 울긋불긋 단풍이 든다. 내 얼굴 한순간의 가을. 낮잠. 내정초등학교 6학년 웬디.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는데 밖에서 미끄럼틀 타는 꼬마의 소리. 내가 어릴 적 탔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내린다. 잠시 낮잠에서 깨어나 꼬마를 보는데 까르르 거리는 꼬마의 목소리에
잠도 달아나버리고 잠시 후에 꼬마가 돌아가자 이때다 하며 잠이 다시 들어와 버리네. 다시 달콤한 낮잠에 빠져드는 나. 걱정. 예정초등학교 6학년 웬디. 걱정이란 남이 보기엔 초라해도 나에겐 큰 것.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는 것. 하면 할수록 기운이 없어지는 것. 아프거나 나쁜 일이 있기 전에 생기는 것. 할 때마다 느낌이 틀려지는 것. 하면 할수록 울고 싶어지는 것. 울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나오는 것. 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언제나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좋은 것. 누군가 나를 위해 해주고 있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걱정을 많이 하면 빨리 늙는데요. 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안심시켜 줘야겠지요? 자, 이제 선택활동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활동 2는 직접 여러분들이 쓴 시를 그림과 함께 꾸미는 활동인데요. 여러분들 동시 쓰는 방법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혹시 시를 직접 써볼 학생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한번 직접 쓴 시에다가 시화를 그려보세요. 자, 시로 표현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보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시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신이 쓴 시의 장면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시를 잘 쓰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는 삶을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는 나의 삶이 꾸밈없이 드러나는 글쓰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친구를 이해하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글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킨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는 그것은 친구들에게 감동이나 공감을 주는 시, 일상적인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자기만이 겪은 삶에서 나온 절실한 느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쓸 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을 쓴 시, 무엇을 보았는데 참 좋구나, 마음이 끌리는 것.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쓴 시, 내가 겪었는데 그 일에 대해 강하게 느낀 것, 생각한 것. 자주 또는 문득 생각하게 된 것을 쓴 시, 언제나 품었던 생각, 의문, 남몰래 가졌던 고민을 쓰면 좋습니다.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되돌아본다. 그 중에서 시를 쓸 글감으로
적당한 것을 한 가지 고릅니다. 그때 그 느낌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글로 옮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선생님이 시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일상은 대화인데 왜 여러분 글에는 대화 같냐고. 대화는 따옴표를 넣고 그때 한 말을 그대로 넣으면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일반적이고 늘 겪은 일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서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물에게 말을 걸어보고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시를 표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죠? 여러가지 동시를 참고해가지고 시를 직접 쓰고 싶은 친구들은 시를 직접 쓴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쓴 시를 전시하기인데 자신이 쓴 시화를 전시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교과서 298쪽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동시를 쓰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시를 찾아서 그림을 그려보는 수업을 해봤는데 지금 방금 보여준 영상을 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그려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좋아하는 시를 찾아서 여러분들 사인펜이나 색연필 등을 준비해서 꾸며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요. 모두들 건강하게 코로나 극복하고 내년에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